반갑습니다. 제가 낯가림이 심해갖고요. 네, 아까 좀 낯가림을 해소해 보려고 떠들기는 했는데 다시 강의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되네요. 한산님 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조금 알고 싶어서 여러 생각에서 오셨는데 일단은 광주가 제일 많다시네요. 광주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때 행사자 이사님도 계시고 제가 광주 총회 때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뵀었고요. 경북 북부 혼자 오신 거예요? 예. 외로우셨겠네요. 예,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변에 빨리 사빗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한산이 청주. 많이 오셨구나. 근데 이상하다. 광주는 그냥 광주라고 써있는데 청주는 한산님 청주라고 써있네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큰 애정 다.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고향 파주. 두 분. 이번이 임기총회는 아니었죠? 네. 그러면은 일종의 보선 둘이 비슷하게. 보선을 들어. 보선으로 되셨구나. 그리고 성남용인. 네. 제가 성남용인 상무이사를 하다가 연합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느낌은 있습니다. 경기 동부. 동부 세 분이 나오셨네. 경기 동부 총회에서도 더 갔었습니다. 못 보셨겠지만. 경기 남부. 네. 한 분 네, 괜찮습니다. 외로우셨겠네요. 외롭지 않습니다. 충주 제천. 충주 제천. 충주 제천도 임기총회였죠? 새로 임원진 선출하는 총회였죠? 네. 두 분이 새로 되신 건가? 그렇진 않고. 또 딴 분 죄송합니다. 그냥 못 봤어요. 그리고 경기 서남부. 서남부도 많이 오셨네요. 네 분. 이번이 임기총회. 임기총회라는 표현이 임원 선출하는 총회.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보통 거르는데 요즘 보선할 때 이제 한두 번을 뽑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뽑는 게 이제 그냥 편의상 임기총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셨던 거 같네요. 서남부 대충. 그리고 딴 데서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전부. 소남. 전부. 전부가 왜 못 봤을까? 전부. 두 명 왔어요. 두 분. 또 한 분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밖에서. 예. 하여간 반갑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 저는 한산님 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용인에서 실무책임자 상무이사 하다가 연합으로 왔는데, 원래 결합을 하기는 사실 연구소 쪽에 많이 있었어요. 모신과 살림 연구소 만들어지고 초창기에는 한산님 모임이라고 한산님 선언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쓸 때 새끼 강사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커피는 우리가 안 먹는 거니까 물 떠나려던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도 한산님 내용을 정리할 때 이따금씩 저를 불러갖고 얘기를 시키는데 오늘도 양 긴장스럽네요. 계속 하는데 오늘 주로 이제 한산님 운동하고 생활협동조합 운영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한생운동 얘기를 하면은 첫 출발 같은 경우 조금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윤영근이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서 한번 더듬는다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만들었는데 시작은 한살림 첫 출발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출발 같은 경우 1985년 무렵이었는데 옛날에는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요즘 검색하면 다 되지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신문 스크래퍼들 갖고 이렇게 모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82, 3년, 4년 뭐 이럴 때 농민단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하고 관계 있는 카톨릭 농민회에서 신문 스크랩을 해갖고 농업관계 이제 기사들만 이렇게 모아갖고 신문 스크랩해서 그걸 이제 복사해서 나눠줘서 농민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기사 중에 하나를 보면은 1986년에 이제 초에 나온 그 내용인데 기사 중에 농약 중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죽은 농민의 숫자가 1,500명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1,500명 정도 된다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마셔서 죽은 게 아니라 농약을 뚫뚫 자살하려고 죽은 게 아니라 치다가 중독돼서 돌아가신 양반이 1,500명 정도 되는 기사가 떠요. 그걸 보면서 당시에 엄마들, 좀 민감한 엄마들 같은 경우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 농약을 이렇게 쳐서 치다가 돌아가시는 양반들이 생기는데 이 농약 친 농산물을 우리 애들이 먹어도 될까? 라는 의심을 갖는 그리고 민감한 엄마들이 예민해지는 엄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엄마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우리 애한테 먹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들하고 옆집 엄마들하고 수다 떠는 거지. 그래서 신문에 이런 게 나왔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뭐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풀 방법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가 1985년 하면은 정권을 누가 잡고 있을 때였습니까? 전두환이 잡고 있을 때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약 우리 애들이 농약 친 농산물을 그냥 먹어도 돼요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농약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서양 사회에는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서구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나 이런 거 갖춰진 데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당시에 그런 얘기, 이거 문제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교육이 잘못됐어요. 창교육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이상한 뻘건 사람들이다 해갖고 그 현장으로부터 격리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조 선생님들, 정교조가 맞다 틀리다 뭐 이거는 차후로 하더라도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뻘건 애들이다 해갖고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웃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표현하기는 당시에 선한 농민들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 선한 농민들이라는 게 한국의 유기농업이라는 게 처음 시작된 거는 뭐 옛날에 4,000년 된 농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미 순환 농업을 하고 있던 사회였는데 근대화 일제 거치면서 화학비료 무슨 흥남 화학비료 공장 뭐 이렇게 나누듯이 농약 화학비료에 이미 농업 자체가 이렇게 지배받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배받는 사회로 이미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특히나 1960년대, 70년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한다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해야 되는 것 때문에 특히나 농업에 농사 짓는데 농약이나 배출의 화학 비료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바른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해갖고 정농해라는 1974년에 이미 한사님 나오기 꽤 오래 전이죠. 그런 움직임, 그 일본의 애농회 그 농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농부들 모임이 있었는데 기독교 계통의 단체였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기독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는 농민들이 정농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유기농업을 처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통일벼 심으라고 그러는데 안 심고 딴짓하니까 그거 심으면 어차피 농약 많이 쳐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사회에서 그래도 본인이 농약을 치다가 쓰러지니까 예를 들면은 한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농민인데 지금 생각해도 한사님 초대 생산자 협의회 회장을 하셨던 김용원 장로님이죠. 기독교 농민회 원래 카톨릭 농민회 결합하셨다가 나중에 기독교 농민회를 만드셨던 분인데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런 양반이었어요. 공부하는 농민으로 유명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농사지면서도 신문 스크랩 다 하고 열심히 새로운 농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이셨는데 아이씨 오늘 너무 진지하게 얘기가 긴장이 돼갖고 조금 있다가 나아질 텐데 오늘 빨리 안 풀리네 진짜. 너무 진지한 양반들만 있어서 어디 쉽지 않네. 그 양반 같은 경우 농약 안 치게 된 게 그거예요. 유기농업 시작한 게 본인이 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야 이걸 사람이 먹는 거에다 이런 거 쳐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전면적으로 농사법을 전환을 했어요. 이 양반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양반 집에서 이철수 파나가 있잖아요. 파나가 이 양반이 3년 동안 머슴살이 비슷하게 해서 유기농업을 배워요. 그런 양반인데 그 양반 쓰러지고 하시면서 농약 안 치는 농사를 짓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야 유기농업의 여러 가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게 기술이 워낙 좋아져 갖고 벌레 먹은 배추 요즘은 유기농업을 한 게 아니라 깨우는 거지. 벌레 먹은 배추가 오면. 그런데 예전에는 기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추 같은 경우는 구멍 숭숭 뚫린 게 그런데 그걸 시장에 갖다 내다 팔면은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는 속에서도 본인이 신념을 갖고 이건 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농사를 친환경 유기농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사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원주 인근의 생산자들 같은 경우 그 전환에 같이 하고 있었던 그 선한 농민들하고 이 예민한 엄마들이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한살림이었던 거죠. 한살림 쌀가게였죠. 1986년 12월 4일 날 제기동의 작은 쌀가게였죠. 그 쌀가게의 역할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민한 엄마들하고 선한 농민들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는 게 한살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이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들하고 농민들하고 만나는 지점이었는데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이 쌀가게가 평범한 쌀가게였어요. 그런데 겉보기엔 평범한 쌀가게였는데 여느 가게하고 다르게 작은 쌀가게가 지금 30년이 돼서 이 쌀가게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합원만 65만 세대가 될 정도로 커졌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뭐 개인적인 쌀가게나 이런 거였으면 이렇게 안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쌀가게는 쌀이라는 걸 통해서, 밥이라는 걸 통해서, 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 생각하는 소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통해서, 밥을 통해서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철수 선생 밥그릇 로고 있죠. 한사님 초창기에는 밥그릇 로고를 한사님 로고로 썼거든요. 여기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무슨 소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게 한 그릇에 밥이 나오기까지는 햇빛, 바람, 물, 벌레 그리고 농부의 손길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갖고 밥그릇 하나가 됐는데 이걸 먹고 살아가는 힘이 저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먹는 사람도 그렇게 우주 만물이 협동해서 밥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도 협동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로 로고가 돼 있죠. 그래서 쌀이라는 걸 통해서 밥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쌀이고 밥은 그런 협동의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탐욕의 어떤 지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원천인데 농약을 치고 사실은 치지 말아야 되는 그거는 대량 생산하기 위한 어떤 지점으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쌀이랑 밥을 통해서 생각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한사님 초창기에가 부엌에서 세계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장인수 선생님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밥 한 그릇 속에 우주 만물의 협동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속에서 나왔고 그런 정신을 갖고 이 쌀가게가 운영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65만이 참여하는 어떤 한사님으로 클 수 있었던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 쌀가게를 86년 12월 4일 날 만들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88년 4월 23일인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이때 한사님 쌀가게 만들 때는 개인 사업체였어요. 지금 돌아가신 박재일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건데 물론 배경은 있습니다. 아마 역사책 비슷한 거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독일의 지원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사업체 성격이 개인 사업자였어요. 그렇게 쌀가게를 했는데 88년 4월 23일 날 이거를 전환을 해요. 협동조합으로. 한사님 원래 이름은 한사님 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이었어요. 한사님 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인데 당시 법이 있었던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향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만들죠. 제가 어른들이 무지하게 욕심도 많다고 느끼는 게 한사님 안에 사실은 공동체 의미가 들어있는데 꼭 반복적으로 써. 한사님 공동체라는.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틀이 생산자,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협동조합 형식을 띄고 있더라도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같이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틀을 구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전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저희보다 조금 전에 유기농 쌀가게를 하던 데가 있었어요. 80년대, 82년, 3년에 풀무원이 사실은 풀무원이 원래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농의
멤버 중에 하나는 원경선 선생님이라고 지금 원혜영 국회의원 아버지가 그 양반도 100살인가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몇 해 전에 그 양주에서 풀무원 농장이라는 걸 하면서 농장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셨죠. 거기서 생산된 거를 아들이랑 몇몇 아들 친구들이, 서울대 친구들이 압구정동에 쌀가게가 아니지. 한사님 쌀가게 비슷하게 그걸 판매하는 판매장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풀무원은 그 판매장을 만들고 나서 잘 되니까 전환을 뭘로 했냐면은 주식회사로 했죠. 주식회사로 하면서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사님을 하던 초기 멤버분들은 조직의 형태를 고민하면서 한사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조직으로 공공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전환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 비슷한 출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틀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사님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협동조합이 절대선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 효율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주식회사를 하든 뭐를 하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참여하는 구조를 늘 만들어 왔어요. 그 특징이 하나 있고 그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통해서 조직 운영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사실은 법이 없을 때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사단법위로 전환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1999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지역생협 쪽,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지역생협의 소속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역생협들이 다 생협법에 근거해갖고 생협으로 전환을 하는 거를 조직의 원칙으로 만들죠. 그거는 처음에 협동조합이라는 틀거리를 썼듯이 역시 협동조합이라는 틀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운동의 내용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환을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협,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원칙을 갖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대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요즘 이제 PPT에 말려갖고 PPT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강의는 PPT를 안 쓰는데 이제 예전에는 PT 만들어 놓으면 PT에 제가 말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PT를 만들어서 그걸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오면서 들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아주 제 생활협동조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46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46쪽에 보시면 협동조합 정의가 나오죠. 이 정의는 1995년에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협동조합들이 국제조직을 만든 데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정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란 이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지입니다. 어렵게 길게도 만들어놨네요. 어렵게 긴데 영어는 중요한 얘기가 문장에서 어디 올까요? 맨 앞에 오죠. 맨 앞에 오고 그걸 수식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국말은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뒤에 오죠. 거꾸로 가면서 살펴볼게요. 협동조합의 본질은 맨 꽁지에 있는 자율적인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자율적인 결사체예요.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결사가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라는 소리죠. 이게 본질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앞에 있는, 그런데 이 자율적인 결사체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 중요한 게 자발이죠. 옛날의 공동체는요, 마을 공동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면은 강제적으로 소속이 돼 있었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소속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자기 의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체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목적은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적 필요만 협동조합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정의에 나오면서 경제적 필요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약자들만 한다라고 옛날에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95년 정의에서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문화적, 사회적인 것까지 결합된 필요와 염원을 그 필요와 염원을 해결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여기까지 딱 하면 일반적으로 NGO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이죠. 이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결사체가 환경연합이라는 혹은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사실은 여기까지 해당되는 단체예요. NGO 단체예요. 그런데 그런 NGO 단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네 번째, 수단을 뭘로 하고 있느냐예요. 협동조합이. 그 수단이 사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필요와 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게 일반 NGO 단체랑 협동조합이랑 다른 지점이에요. 그 사업체가 그런데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요게 운영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잖아요. 다 같이 자본 참여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체를 통해서 이런 필요와 염원을 해결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 협동조합이. 안사님도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생협들도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필요와 염원? 작게는 우리 애들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는 물품을 해결하거든. 물품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그거를 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여기는 엄마들이라고만 표현했다가는 문제가 있겠네요. 엄마들, 아빠들. 그런데 조금
엄마스러운 아빠들까지 포함해서 엄마들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사실 그 필요와 염원을 해결하고자 사업체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라고 보시고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에는 이 ICA 연맹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그 밑에 보시면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이건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이건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가치고요. 그리고 각 설립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은 이런 것들을 가치로 하고 조합원은 이런 가치를 신조로 한다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요.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을 7가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가지 원칙에는 자발적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 이거는 성이나 종교나 뭐 이런 걸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합원이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라는 거는 자본 참여, 그러니까 출자금을 내서 자본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측면이고요. 자율과 독립은 어떤 의미에서 들어왔냐면은 사회주의 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에서 우리 농협이 그렇잖아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잖아요.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율과 독립을 그걸 하고요.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게 교육, 훈련, 홍보. 옛날엔 교육의 원칙이라고 했었는데 95년도에는 훈련, 홍보까지도 나오는데, 협동조합의 처음도 옛날 교육할 때는요, 협동조합의 처음도 교육이고 마지막도 교육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협동조합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따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간 협동, 그리고 95년 원칙에 처음 들어간 게 91년에 저희가 리우 환경회의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표현으로 그 원칙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7가지 원칙이 있고요. 그런데 한살림은 여기에다가 한두 가지를 더 붙여야 되지 않나.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공생이나 순환, 생태계의 순환 원리 같은 경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생산에서부터 소비를 거쳐서 분해돼갖고 다시 생산에 이르는 생태계 순환 원리에 의해서 농사도 짓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의 사업만이 아니라 이런 생태계 순환 원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는 생명세계의 모습이 공생이라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7가지 원칙의 공생 순환 같은 경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살림 생협의 기반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철저하게 관계 회복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 같은 경우가 한살림 생협의 기반이에요. 이거는 물품사업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살림 생협의 지향은 저희가 필요를 해결하는 거, 필요와 열망을 해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은 공동체적, 예를 들면 이 생태순환의 원리에 의한 생명세계를 완성해야지 사실은 필요가 해결되는. 예를 들면은 우리의 건강하게 키우려고 물품을 사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잘 먹인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사회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이라는 게 보편화되질 않으면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애들한테 얻어먹고 쭈쭈바 물고 오는 걸 보면서 이건 우리 애만 건강하게 키워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학교 급식이나 이렇게 진전돼 나가는 것들을 봤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의 필요, 눈앞의 필요가 아니라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한사림 운동의 지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무지하게 안 풀려서요. 잠시 쉬었다. 원이가 시간이 안 되긴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그러면 5시간. 네. 네, 5시간 정도. 이건